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익남 신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때 시바이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바이누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그 예측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더 이상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냉정하게 지금 현재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방이 나옵니다. 과연 어떠한 한방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바이누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이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차트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9월 26일 날 여기에서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준봉이 0.02041부터 0.02458까지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 시가는 단단히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시가를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로 도망쳐 하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번 더 8월 5일 날 있었던 이 저가가 0.0157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저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6일 날 0.02103을 찍으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적인 하향 추세 계속되고 있다. 자, 그리고 기준봉의 시가까지도 깨지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볼 때 당분간 상승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란선이죠.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노란선이죠. 이 노란선 시가를 지금 한번 돌파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시가 0.02041을 다시 한번 돌파한 후에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의 흐름은 조금은 어려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 때는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약간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의 흐름은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바짝 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신문의 심리선에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매수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서 들어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의 심리선,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 매수의 신호가 나왔더라도 하나 더 봐야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인 매수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의 신호는 안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뭐 10,000배 오르니 뭐 어떻게 오르니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후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고 어느 지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9월 26일 날 이 기준봉에 0.02041 여기를 상향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향 추세에 있었죠. 하향 추세에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해서 급등한다? 그런 흐름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향 추세 상단을 뚫어내면 여기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그때 올라가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왜 조정을 주고 흘러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드렸습니다.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횡보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꾹 눌러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제는 시바견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기사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강세장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보면서 조금 이게 기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하도 기사가 안 나오길래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연소율 폭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지금은 소각이 많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소각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연소율에 대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번은 별로 필요 없고 2번 시바리움의 급속한 성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고 어떻게 생태계가 확장됐다. 이런 생태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에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아무런 가격의 변동이 없다. 이러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생태계 확장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일 초반에 코인 시장이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 생태계 확장 그럴 때는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환전 유출의 지배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의 물량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의 물량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씨가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계좌 쪽으로 그리고 지갑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시바이누가 고래들의 지갑 속으로 움직여서 안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매수나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매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매수나 매도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아직까지는 고래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래들의 지갑 속으로 시바이누 모든 토큰들이 다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되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그렇게 기사들만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데 가격적인 부분이 안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파월 해임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월가 쪽에서는 이거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수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경제 수장이 바뀌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다. 그러면 이전에 대통령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뒤집어 엎는다 그랬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했습니까? 3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수장이 바뀐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기다려야 돼요. 1에서 3개월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월가 쪽에서는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 6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 그 사이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전략 전술을 펼쳤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갑자기 바뀐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꾸고 있는 도중에도 그때 경제적인 좀 이상이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빨리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달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급등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4월 달까지 발표하는 3월 달 CPI 지수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에 거의 부합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에 발표하는 4월, 5월, 6월 달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서서히 관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이제서야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꾼다는 게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그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빠르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좀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막 싸우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길게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시진핑과 1대1로 하고 싶다. 자, 예전에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로 백악관에 가서 완전히 쪽을 당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이도 트럼프가 한마디로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가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가가지고 시진핑이 거의 왕이지 않습니까? 황제예요, 황제. 황제인데 미국에 가서 트럼프에게 만약에 쪽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진핑 정치 인생 끝납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쉽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미국 홈그라운드인데 원정을 가는 거잖아요. 원정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50% 뺏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50% 뺏기고 시작하면 그만큼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앉는 대로 젤렌스키 혼자 앉고 트럼프 대통령 앉고 나머지는 다 미국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시진핑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국도 뻔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대1로 하겠다는 거 참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마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을 때와 같이 5월달 중순 정도 되면 중국과 미국의 어느 관세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예전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같이 자금이 그렇게 크게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코인 시장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관세 정책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안 보이긴 하지만 안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코인 관련해서는 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가 다 풀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관세 정책이 중국과 미국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시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출발점에 어떻게 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월 한 달 동안 그리고 5월까지 연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장을 하느냐? 지금 정말 어려우시죠? 어떻게 할지 모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 계속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도 잡아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0.02041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봉이 만들어졌고 0.02041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1차적으로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해도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을 때 상단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돌파하면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주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0.02041 아래쪽까지 빠져나오고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추가적으로 아래꼬리 닳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의 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지 여기에서 예측해서 그냥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문의 심리성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향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서 일봉상에 여기에서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매수는 아니다. 그 매수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공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4월 그리고 5월 달까지 라이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394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과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까지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6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있는 신문사단 직강 세미나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계좌를 진짜 저하고 1대1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 사단에 있는 제 전문가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 드릴 겁니다. 답장 문자에 있는 링크를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시장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